지금 현재 시간이 새벽 5시 좀 넘었거든요. 제가 왜 새벽에 영상을 찍냐면, 어제 미증시 엄청 빠졌습니다. 미증시 또 엄청 빠졌지만 중요한 건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인데, 미국의 어제 원전주들이 엄청나게 일제히 다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라기보다는 그냥 폭락이 나왔거든요. 오클러인데 11.98%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실제 유스케일 파워도 12% 넘게 빠졌어요. 모든 원전주가 그냥 폭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무슨 날이죠? 금요일이에요, 여러분. 블랙 프라이데이.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빠질 수 있어요. 많이 빠졌다고 밑꼬리 달고 올라올 수 있죠. 저가의 매수를 누리면서. 그래도 여러분들 많이 빠졌을 때도 기준을 정하고 사셔야지 막 떨어진다고 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혹여라도 다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쫓아 사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런 날에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영망치형 캔들이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제일 강조하는 캔들, 세력형 캔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가의 매수를 넣어서 끌어올리려고 하다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털어버리는.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설사 올라오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자리는 살 자리 아닙니다.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어디까지 열어두고 대응하라고 했습니까? 여기까지 열어두고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볼로 다시 횡보했던 이 구간까지 떨어지거나 또는 만일 좀 많이 지켜낸다라고 하면 8만 원이 최종 마지노선의 지지선이었어요. 근데 어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락할 때 사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나쁜 이유가 뭐냐면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도와드리려고 영상을 새벽에 찍었는데, 단타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의 주도주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주도주에 대해서 추천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럼 엔비디아, 테슬라 모든 대형주 다 빠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은 뭘 찾아라? 주도주 찾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목돈을 모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고용, 미국의 고용이나 해고 데이터가 시장을 지금 자극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기술주 밸류에이션 부담이 다시 부각되고 있고 AI 거품론이 나오고 있고요. 거시경제라든가 정책 불확실성도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당분간 오르는 듯 하다가 어제는 별로 오르지 않았어요. 어제 반등했습니까? 코스피 0.4% 올라간 게 반등한 거예요. 또 반면에 코스닥은 1.4% 빠졌죠. 3일 동안 연속 지금 우리 시장도 빠지고 있어요. 어저께 3천, 4천 다시 돌파했다 막 이러면서 막 좋아했는데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현금을 보유하시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하락이 지금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조정이 그냥 나온 건지 더 큰 하락이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지 제가 보자. 그리고 살 때도 그런 것을 확인하고 사라라고 말씀 분명 드렸고, 여러분 오늘도 대응을 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고, 실제 그리고 사지 마세요. 그리고 사야 될 종목은 뭐다? 중소형주고 제약주예요. 제약주가 그동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사셔야 되고, 오늘도 종목을 추천해드리자면 어제 제가 프로티나를 추천드렸는데 장중에 프로티나가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올라갔을 때 뭐라도 단타로 추천드렸잖아요. 보세요. 어제 장중에 9% 넘게 올라갔습니다. 9% 넘게 올라갈 때 제가 단타로 추천드렸으니까 어떻게 7% 5% 먹고 나오셔야죠. 그리고 다시 재진입하시면 됩니다. 오늘 또 여기서 재진입하시면 돼요. 이런 종목들을 사셔라. 그리고 또 어제 뭐 추천드렸어요? 고영이라는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한번 고영이라는 종목을 잠깐 보면, 그리고 상한가를 찍었어요. 상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여기 보세요. 상한가 29% 가까이 갔죠. 불기둥이 솟았거든요. 이런 종목을 치고 나오시는 건데 제가 사실 상한가까지 기다리지 말고 절반 팔라 그랬어요. 근데 고영은 쌍봉이 나오면서 여기까지는 열렸다가 다시 떨어질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고, 그리고 루닛이라는 종목은 계속 추천드렸죠. 루닛 어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어떤 주에서 대형의 기술주라던가 이런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에서 중소형 종목으로 갈아타고 있어요. 누가? 외국인 세력들이요. 그리고 오늘은 또 어떤 시장이 나올지 여러분들 어쨌거나 주도주는 분명 폭락하는 시장에서 존재합니다. 그런 종목들을 아침에 시가에 베팅을 하시거나 또는 10시 전에 막 움직이니까 탔다가 데일리 단타를 하고 나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소통방 입장을 빠르게 입장 시켜 드릴 거니까 어제부터 계속해서 저한테 문자 남기신 분들 지금 제가 수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톡방 입장은 010-8282-9819번으로 자, 소통방 입장은 뭐라고? 7번이라고 빠르게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입장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단타를 문자로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어떻게 보내드리면 대량 문자 사이트에서 보내드려요. 자, 제가 체크해놨는데 이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에서 제가 보내드려요. 여기 사이트고 로그인 돼 있고 포인트도 계속 정립이 되고 2300점이 포인트 정립되려면 엄청나게 문자 보낸 거거든요. 여기 받는 번호란에다가 보시면 파일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파일에다 엑셀 파일로 올리면 1000명 넘게 한 번에 전송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자를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단타 2개를 보낼 거니까 위 번호로 자, 소통방 입장은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단타라고 남겨놓으시면 여러분께 오늘 올라가는 주로주 2개를 빠르게 보내드릴 거니까 지켜야 되실 거는 목표가하고 손절가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지금 미국 원전주가 급락하는 원인을 설명하는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보도가 계속 때리고 있죠. 자, 얘네들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오클루라든가 그리고 유실케이파 원전주 계속해서 급락이 나왔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면 이 뉴스 기사에 따르면 자, 실적 부진이라던가 가이던스가 약화되고 있다라는 평을 받고 있어요. 또 밸류에이션 부담 및 기대 가치가 다시 한번 조정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 수요 전망에 대한 수요가 뭐죠? 공급 말고 수요. 이 수요 전망에 대한 의문에 대한 외부 변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그러니까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3분기 매출이 기대치보다 높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순이익이 65% 정도 감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자, 실제 캐나다 소재 우라늄 이런 것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기업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원전 연료 관련이라든가 이런 게 이익이 예상보다는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이걸 해석을 해보면. 그리고 또 하나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는 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클러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오클러 이런 미국 원전주들이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SMR이란 단어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2.8%죠. 그리고 뭔가 오클로. 자, 이러면서 계속해서 언급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영상 찍을 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6만 원까지 열어두고 대응해라 라는 표현까지도 쓸 정도로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투자하고 있어요. 두산에너빌리티 장기 투자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시장 100% 없다. 여러분 항상 분할 매도해라. 제가 외쳤던 거 여러분 영상 보신 분들 분명 아실 거예요. 제가 최근 영상에 찍은 것만 보셔도 여러분들 제가 중간에 항상 이러죠. 이렇게 수익 줄 때마다 여러분 기준가 특히 신고가가 나오면 그땐 분할 매도해라. 현금 보유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이 만약에 또 떨어진다라고 쫓아 사지 마세요. 자, 그런데 만약에 75,000원 이하까지 밀려. 그리고 7만원까지 밀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고 있다가 75,000원 정도에서는 한번 10% 사주고 자, 그랬더니 또 밀려. 그러면 7만원 이하가 열릴 때 사줘야 돼요. 그냥 여기서 쫓아 사주면 돼. 그러면 못 사면 어떡해요? 못 사면 못 사는 거지. 지금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는 현금 있다라고 하면 단타를 치셔야 돼요. 지금 시장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단기적인 조정이 와서 그냥 다시 반등이 나오면 반등할 때 다시 사주면 돼요. 반등할 때 뭐 갑자기 그냥 수직으로 꽂아버리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런 중소형주가 아닌 대형주들은 수직으로 꽂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양봉 나왔다, 양봉 나오고 다시 음봉 나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근데 영상 시작하면서 혹시 구독, 좋아요 말씀드렸나요? 새벽부터 너무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좋아요 한 번씩만 그래도 새벽부터 영상을 찍고 있는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언론으로 빠르게 들어와서 사실 원전주는 기대감이 굉장히 앞으로 클 수밖에 없겠지만 자, 실적이 분명한 건 받쳐줘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실적은 정말 좋습니다. 3분기도 좋았고 4분기 상반기도 좋습니다.
좋을 거란 전망이 더 많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아직 그리고 본격하게 수익이 나오지 않았어요. 많은 수주를 따냈잖아요, 두산이. 근데 이것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다음 내년 상반기 실적 발표 때부터는 지금보다 3분기 발표했던 실적보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손절이 나갈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물타기를 하려면, 자, 어디까지 이날도 봐보세요. 이날도 장중에 하한가를 그냥 찍어버리고 올라와 버렸어요. 하한가 찍고 이런 변동평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때를 노리시고 지정가에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시간 대응이 정말 필요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차라리 내가 패닉셀을 할 것 같고 또 떨어지면 막 주워 담을 것 같아. 그럼 차라리 보지 마세요, 계좌를. 저도 실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힘들어요, 이런 날이 오면. 그리고 오늘 만약에 시장이 우리나라는 반대로 좋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쫓아 살 자리 아니에요. 미증시가 한번 휘청이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증시 오르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시장을 많이 겪어왔잖아요.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악재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많이 상승하면 주가라는 건 필연적으로 조정이라는 건 반드시 온다. 제가 이런 말을 드렸죠.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고 눌러주고 다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지지 라인이 여기였어요. 65,000원 사이. 그래서 65,000원 돌파가 나오고 70,000원 돌파가 빠르게 나올 때 다시 상승 올 거라는 말을 말씀드렸고, 자, 그런데 여기서 받쳐야 되는데 어제 뚫렸어요. 80,000원이. 자,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다음은 열어둬라? 70,000원까지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린 주식은 바닥을 잡을 수가 없어요. 바닥을 알면 전 주식만 하죠. 바닥에 사서 고점에 어느 구간에 팔더라도 다 수익인데. 그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지 라인을 활용하는데 75,000원에서 7만원 사이가 떨어질 때 요때 지정해 놓고 여러분들이 시장가가 아닌 지정가에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분할로 모아가시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모아가라고 떨어질 때마다. 여기서 10% 샀고 아니면 20% 비중에 따라 다르겠죠. 여러분들의 비중에 따라. 사시면 또다시 한번 7만 원대가 떨어지면 이때 또 분할로 사는 거예요. 안 떨어지면 안 사고 다른 주도주를 사서 현금을 모으시면 되는 거예요. 왜죠? 두산은 이미 갖고 있는 분들이고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7만 5천 원에서 7만 원에서 한번 사주고 7만 원 이하에 사주고 이런 기준가를 정해서 사시는 겁니다. 이걸 혼자 하시기 어려워요. 왜죠? 기술적인 차트 분석과 그날의 수급을 이동하는 걸 보고 작전적인 패턴이 반드시 나와요, 차트에. 그리고 캔들로 나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진입하셔야 되는데 그걸 아시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쫓아 사느라 바쁘고 떨어지면 팔기라 바쁘고 이러죠. 그래서 내가 사고 나면 왜 자꾸 떨어져? 아유씨 내가 팔았는데 왜 올라가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 도와드릴 거니까 위 번호로 숫자 7번 빠르게 남겨 놓으시고, 자, 링크가 잘 안 간다고 하시니까 밑에 링크까지 제가 걸어놨어요. 클릭해서 승인 대기하시면 하루 정도 소요가 돼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저도 장중에 있고, 그렇지만 오늘은 빨리빨리 승인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황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고점 논란 나오고 시장에 거품이 끼었다. 또 기술주들 특히 반도체가 급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어제 그리고 미증시에서 기술주들이 또 급락했어요. 오클로뿐만 아니라. 이유는 뭐죠? 고점 논란, AI 거품론 확산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가 다시 한번 가라앉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오려면 뭐가 하나 터지더라도 다른 이슈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에 갑자기 2, 3일 안에 시장이 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무려 이틀 동안 1조 7천억을 팔아제꼈어요. 얘네가 거대한 세력이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팔기 시작하면은 며칠 연속을 팔 수도 있고요. 그냥 팔았다가 다시 저가의 매수를 노렸다가 그러나 어떻습니까? 매수를 잠깐 노리고 다시 또 나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뭐다? 현금을 반드시 보유하고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찾아서 겨냥을 하셔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일희일비 하지 마세요. 어차피 원전주는 다시 오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오클로 같은 경우 12% 빠지고 최근에 20% 30%가 빠졌어요. 4일 동안. 자, 그러면 이거 사실은 분할로 매수해서 진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분할로 매수하셨다면 오늘도 떨어지면 분할로 매수하시면 돼요. 모아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방에 몰빵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원전주는 다시 한번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에서 사고 팔지를 정하셔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시니까 말씀을 드려요. 두산 에너빌리티 개별 악재 없습니다. 원전주 개별 악재 나온 거 없어요. 자, 그냥 수급이 이동할 거고 시장이 흔들릴 거고 고점 논란이 계속되면서 분위기 싸움이에요. 시장은 겨울급 그리고 분위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게임을 하는 거예요. 누구와? 개인과 세력이. 자, 그리고 이 게임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심리 게임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흔들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만히 보셔야지 손절이 나가면 안 돼요. 특히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잡주예요. 아니면 실적이 안 좋아요. 앞으로 전망이 좋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심리 게임에 지면 안 된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같이 손절이 나가면 안 돼요. 오히려 차분하게 기준가에서 분할로 규칙을 갖고 원칙을 갖고 분할 매수하세요. 10% 10%씩. 자, 그리고 대신에 오늘 7만 원에 샀어, 오늘. 자, 그러면 이게 다시 급등이 나서 저가에서 그러면 오늘 샀던 주식 주수만큼 다시 분할로 매도하세요. 수익 줄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렇게 하시면서 장기 투자하셔라라는 말씀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누군가가 계속해서 뭐라고 해서 장기 투자는 그냥 사놓고 덮어두는 거라고. 그럴 자신 있으면 하세요. 자, 여러분들 그럴 자신 있으면 이 구간에서 계속 버틸 수 있고, 자, 사이드카가 발동했잖아요. 엊그저께. 이런 시장에서 폭락이 막 나오는데 보고 그냥 나는 버틸 수 있고 현금이 있어서 떨어질 때 계속 살 수가 있다. 이러면 그냥 분할 매도 하지 말고 덮어두시면 됩니다. 몇 년 동안도. 그런데 그렇게 못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신고가가 나오는 자리에서는 분할 매도하고 분할 매수하면서 일부는 계속 현금을 돌리면서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목돈도 모으셔야 되는데 참 바쁘시죠? 근데 저도 여러분들 월급을 받는 생활자예요. 그런데 월급 받을 때마다 일정액을 저는 저축하진 않습니다. 그냥 주식으로 사서 모으고 있어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4년을 넘게 보유했어요. 자, 이 구간에서 계속 버틸 때마다 자, 한번 차트를 당겨볼까요? 올라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는 항상 분할로 매도하면서 사주면서 버틴 거예요. 일부만. 자, 전량이 아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12,000원 하던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올 때 3만 원까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비중을 확 덜어놓습니다. 그러면 또 떨어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이렇게 하시자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두산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원칙을 지키고 매수하는 자리에서 최적의 단가를 여러분들 노리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려면 혼자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함께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